1,0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는 대신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그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천 명의 인생 멘토링을 해오며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 100세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거절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인생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30분 후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별히 이 영상에서는 제가 만났던 말기 암 환자들, 100세가 넘은 노인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로부터 배운 7가지 비밀을 공개합니다. 5분 후에는 평생 행복해지는 과학적 방법을, 15분 후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죽음의 지혜를, 영상 마지막에는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혁명적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000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진짜 가치를 찾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명예. 마치 그것들을 얻으면 행복이라는 나비가 우리 어깨에 앉을 것처럼 말입니다. 한 젊은 CEO를 만났습니다. 그는 처음에 10억만 모으면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억을 모았을 때 그는 역시 50억은 있어야 하더군요. 그리고 100억이 되었을 때는요. 이제 진짜 행복해지려면 1,000억은. 이 끝없는 추구가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80년 동안 724명을 추적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행복의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가장 행복했고 건강했으며 오래 살았습니다. 호스피스에서 만난 김영호 할아버님은 평생 부동산 재벌로 살았지만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면 그 누구도 그 거래를 받아들이지 않더군. 행복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행복은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소소한 시간들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집어 가장 소중한 이에게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보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행복 지수를 즉시 높여줄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마치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불행이 찾아올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가장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라는 날은 그저 무한한 시간 속의 하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별 의미 없이 별 가치 없이 흘러가는 하루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늘은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됩니다. 일본에는 모노노아 와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벚꽃이 일주일만 피었다 지기에 더 찬란하고 일몰이 순간적이기에 더 황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정되었기에 매 순간이 특별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암 환자는 진단 후 1년을 특별하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까? 라고 자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과 여행을 다니고 평소 만나지 못했던 옛 친구들을 찾아가고 늘 하고 싶었던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1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말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로 용기를 얻었던 순간, 또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경험 말입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한 회사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열정을 다해 준비한 기획안을 상사가 "이게 뭐야? 그냥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는 그 후로 일에 대한 열정을 잃고 단지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느 학교 선생님의 "너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구나라는 한마디가 한 학생의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말의 진정한 힘은 칭찬이 아니라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건 아니야. 넌 왜 항상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와 같은 말들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반면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구나.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와 같은 말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인정합니다. 이런 작은 말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결국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말하기의 지혜입니다. 하루에 한 번 가까운 이에게 감사해라고 표현하세요.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넌 왜 그래 보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말 한마디는 씨앗과 같습니다. 작게 심어도 크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삶에 꽃을 피우게 하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누군가와 함께한 기억일 겁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의 동물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비춰질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관계는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상처를 주고받을까요? 그 핵심에는 부정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아이의 그림을 보고 "이게 뭐야?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니?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는 아이의 표현과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아이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정은 단순히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중간에 자르거나 경험을 평가절하하거나 감정을 무시하는 모든 행동이 부정입니다. 가장 깊은 인간관계의 비밀은 바로 부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일이 힘들다는 고백에 뭐가 힘들어? 다들 그 정도는 견디는 데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 반응입니다. 반면 "정말 힘들었겠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은 긍정적 반응입니다. 자신감이 없다고 말했을 때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부정당하지 않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실천할 수 있는 관계의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니야 라는 말을 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로 시작하세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라고 먼저 격려하세요. 의견이 다를 때도 "내 생각은 그렇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라고 말해보세요.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경청하고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은 그래서 선물 프레전트이라 부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여기에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7%를 멍하니 보낸다고 합니다.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은 채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마음은 행복과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어느 봄날 한 아버지가 딸과 그 친구를 태우고 벚꽃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참 좋은 계절이다. 꽃도 청춘도. 라고 말했고 뒷자리에서 딸의 친구가 아버님도 참 좋은 계절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고 삽니다. 청춘만이 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계절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실천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둘, 하루에 5분만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침묵 속에 머무세요. 셋, 자연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무, 바람, 구름이 우리의 존재감을 일깨웁니다. 넷, 매일 밤 오늘 내가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세요. 다섯, SNS나 뉴스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을 먼저 바라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인생에는 고통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아픔이 가장 큰 성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긴츠기라는 도자기 수리 기술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가루로 이어 붙이는 방법인데 수리된 도자기는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깨진 자국이 금빛으로 빛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아픔, 실패와 고통. 이런 균열들이 우리를 더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이끌고 결국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20대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절망했지만 이후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건이 결국 삶의 목적을 찾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화시킬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는 모든 겨울은 그 속에 봄을 품고 있고 모든 밤은 그 속에 새벽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밀입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5가지 후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살지 말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걸. 둘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말걸. 셋,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걸. 내 친구들과 더 연락하고 지낼 걸. 다섯,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선택할 걸. 이 5가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챙기는 것, 그리고 작은 행복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서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오직 걸어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미리 알려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동안 주변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만나는 이들과 진심으로 교감하고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7가지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을 이해해야 삶이 깊어집니다. 셋째,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넷째, 관계는 부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여섯째,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진정한 가치를 찾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지혜들은 어떤 금액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보물입니다. 1000억을 준다 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가치들이죠.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돌아봤을 때 참 아름다운 여정이었다라고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